예, 이번 세션을 맡은 크레듀의 노재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무튼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조금이라도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저한테 20분이 주어졌는데요. 시간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리CO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리CO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리CO 여러분들 아마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전혀 지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1000대 기업들,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들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임원들이 세리CO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봤는데 대략 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대략 한 1000대 기업 내에 오셨다고 하면 한 70% 정도는 아시고 30% 정도는 모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세리CO는 한 7분 내외의 지식 영상 서비스입니다.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경영, 경제, 산업, 기술, 인문학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요. 2001년 9월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세리CO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임원들 대상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바깥에 어떤 니즈들도 많아서 2002년 2월 달에 이제 세리CO를 외부에 오픈을 하게 됐고요. 쭉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다가 연구소의 이제 역할이 좀 바뀌어서 2012년 11월에 이제 세리CO가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 분사를 했고 13년 11월, 그러니까 한 약 2년 전에 크레듀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됐죠. 세리CO 서비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하루에 4편씩 새로운 그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죠. 주로 이제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고 홈페이지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7, 8분 동안 핵심 그 지식들을 축약을 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뭐 경영, 경제부터 인문학까지 다양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업종이나 연령이나 지역이나 시청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지식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를 저희 내부에서 일단 다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진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들,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 한 4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329개 프로그램, 누적으로 9월 말 현재 12,455편의 컨텐츠가 현재 누적돼 있고 매년 1000편씩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표를 또는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대상자들이 이제 임원들 대상의 서비스다 보니까 온라인 플러스 뭔가 이제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CEO 인사이트 포럼 매월 하고 있고요. 이 인사이트 포럼은 코엑스에서 매월 하는데 보통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이제 임원들이 이제 모이십니다. 그래서 강연을 이제 조찬을 하시고 경영 경제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이제 강연을 들으시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서비스죠.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 간의 이제 소규모 동호회들 등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진 찍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문독서 클럽, 좀 더 인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으신 그런 어떤 니즈를 발견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인문학 강연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세리CO의 경쟁력은 고객의 높은 신뢰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3,000명의 현재 오피니언 리더들이 회원들로 돼 있고 뭐 연간 회비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하면 150만 원입니다. 상당히 싸지 않은 그런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시다. 또 작년 말에 했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서비스나 컨텐츠에 대한 이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봐서 세리시오 서비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자 임원들 대상의 지식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임원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떤 현장에 니즈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오늘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세리시오 회원들의 어떤 사용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리시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한 몇 장이 더 있는데요. 뒤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회원들의 이제 지역별 분포입니다. 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과 경기도 이쪽에 74%가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 2,500만, 한 50%가 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74%가 어떤 본사가 주로 서울에 경기도에 많이 있으니까 대략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략 이런 분포를 갖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해외 사용자도 해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3.6% 대략 한 5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방방곡곡에서 세리시오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여러분 회사의 임원들 대부분이 50대시겠죠.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61%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24%쯤 됩니다. 그리고 60대가 11%. 최근에 임원들이 좀 승진이 빨라지고 하면서 40대 임원들이 많이 나타났죠. 주로 신임 임원들일 텐데 이렇게 회원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그다음 서비스업, 특이하게도 이제 정부와 이제 공공기관에서 또 이 서비스를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의 순으로 이렇게 회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오늘 발표를 위해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제가 아까 13,000명 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0% 이상에 달하는 1,500명 정도가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세리시오를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공부하시는 주된 목적 임원들이 이렇게 바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은 먼저 자기개발 및 리더십 향상 이 64%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트렌드 파악입니다. 23%쯤 되고요. 특이한 것은 여기 파란색, 하늘색인데 직원 교육, 이 세리시오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공부를 통해서 직원을 재교육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6% 정도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한 발견이라고, 파인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생각하는 세리시오의 가치는 가장 큰 가치는 컨텐츠 퀄리티다. 그리고 컨텐츠 측면에서 세리시오 가치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찰력과 시의성이다. 이런 답변이 제일 많았는데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CEO 임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 학습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에는 당연히 컨텐츠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또 그런 컨텐츠 퀄리티 중에서도 어떤 임원들에게 과연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냐 또 시의성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원들의 지식 습득 방법은 세리시오와 관계없이 제가 여쭤봤는데 온라인 학습이 44%, 독서가 20%, 전문가와의 대면 학습 20%, 세미나 참석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온라인 학습이 44%다. 이건 저도 의외의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세리스요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다 보니까 온라인에 익숙한 회원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높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반면 다르게 또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CEO 임원들 그 CEO 교육에도 온라인을 통한 이런 어떤 교육, 이것도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습을 하시는 장소는 주로 어딜까를 한번 여쭤봤는데, 뭐 대부분이 뭐 75%가 회사고요. 그 다음에 집이 한 15%, 이동 중이 특이하죠. 이동 중이 한 8.4%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그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업종별로 보시면 IT 통신이나 금융업에서 이제 주로 이제 내부에 많이 계시니까 회사에서 많이들 보시고, 이 뭡니까, 이동 중에 많이 보시는 업종이 이제 도소매업, 상상할 수 있겠지만 도소매업과 금융업 쪽에서 이동 중에 이제 많이 보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많이 이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업종이죠. 그리고 이쪽 그 집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부처 이런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망 분리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분리해서 그 내부 회사에서 인터넷 보기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그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퇴근이 좀 빨라서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 과연 이분들은 언제 공부를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일 아침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말보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보다 당연히 평일에 많이 보시고요.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대로는 이제 출근하셔서 좀 빠른 출근을 하셔서 이제 학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7시나 8시 때 이제 학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오후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장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임원들은 모바일 학습에 익숙할까가 이제 저도 이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이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그가 쌓여 있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올 8월까지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모바일 활용률이 그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죠. 평일에는 한 3%포인트 올라갔고, 주말에는 4%포인트 올라갔죠.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지금 보시면 이제 40대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좀 훨씬 그 이상 세대보다는 모바일 활용률이 높다라고 분석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50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26% 정도가 모바일을 통해서, 아까 이동 중에 모바일을 통해서 학습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임원 교육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원들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봤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뭐 저희 세리스요 내부의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성, 감동, 인문 교양, 경영경제 트렌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요 탑 10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면요. 요 다음 장이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40대와 50대와 60대가 조금 다르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탑 10 프로그램과 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 탑 10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40대 젊은 임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리더십과 현장 경영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50대, 60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영 실무보다는 자아 성찰, 감성, 그리고 웰빙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교육하실 때, 임원 교육을 생각을 하실 때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리시오 사이트에서 이제 그 검색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컨텐츠를 보시기 위해서 이제 검색들을 하시는데 이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과 올해 뭐가 달라졌는가를 이제 봤습니다. 주로 이제 중심에 있을수록 그리고 글자가 클수록 빈도수가 높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혁신과 소통 2014년에는 2014년, 2015년 공통적으로 혁신과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검색이 많았죠.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별로는 올해 특히 중국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뭐 유럽 금융위기가 어떻고 이렇게 뭐 재정위기가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유럽 쪽은 좀 멀리 있는 나라고 중국은 바로 옆에 있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15년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그 어떤 최신 기술 트렌드에 이어서 핀테크라든지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의 그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관심사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뭐 이분들이 주관식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쓰신 텍스트를 다 분석을 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주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인문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다르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문학이었고 두 번째가 조직관리, 세 번째가 유망사업, 발굴,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이런 순으로 이제 쭉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문학 관련해서는 인문학적인 통찰력 함양 뭐 이렇게 그 내용을 관심사를 압축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인문학적인 통찰력 함양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삶의 지혜를 좀 얻고 싶다. 또 자기 성찰을 하고 싶다. 인생 공부를 하고 싶다. 또 마음 다스리기를 하고 싶다. 이런 그 답변들이 좀 많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인문 지식이나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을 현재 임원들이 그 갖고 계신 지식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찾고 싶다.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인문학적인 통찰력 함양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조직 관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송영수 교수님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세대, 신세대 그리고 이제 정년이 연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문화 자체가 이제 다문화, 이문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 조직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세대, 정년 연장, 다문화 등 조직 구성원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과연 조직의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또 조직 활성화, 성과 극대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유망사업 발굴 관련해서는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성장기죠. 그래서 저성장기, 불황기, 이때 비즈니스 기회, 유망사업 아이템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 뒤에 유망사업 아이디어를 과연 어떤 인사이트를,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하고 트렌드까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리더십 관련해서는 리더로서의 자기개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혼동기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또 리더로서의 식견, 구성원들 정신무장, 구성원들의 어떤 코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트렌드 관련해서는 경제, 산업기술, 시장, 사회,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좀 알고 싶다. 이런 주문들을 하셨고요. 또 그런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조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뭐 이분들이 이제 50대가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 뭐 건강 힐링 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관심들이 좀 많으셨고 건강, 여행, 힐링 이런 데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사점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그 임원들, CEO들은 인문학적인 거, 통찰력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2016년에는 유망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임원들과 CEO들을 교육시키는데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나는 걸로 기억을 되짚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앞에 데이터를 쭉 보시면 알 수 있었지만 이동 중에 상당히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활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 상당히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이분들이 어떤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사점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아마 그 뒤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과연 임원들의 교육, CEO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뭐 보여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내년도 교육을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